안녕하세요. 밴쿠버 중앙일보와 펀더드 에듀케이션이 함께 제공하는 TV 똥똥이. 자, 오늘은 제가 주제를 뭘로 잡았냐면요. 영어의 발음하고 억양 잡았는데요. 제가 이거를 주제로 잡은 이유가 제가 최근에 이제 영어 교재를, 여기 이제 제 웹사이트에 가서 출판물 교재에 들어가면은 여기 링크가 있습니다. 여기 링크로 해 가지고 들어가서 하면은 교보문고하고요. 그다음에 이 예스24 에서 이걸 구입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인제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이걸 무료로 인제 드린다고 했잖아요. 교재 같은 거는 인제 다 무료로 드리는데, 물론 그전에 이 캐나다에서 이 책을 혹시라도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게 직접 연락을 하셔야 프린트가 가능한 거를 아마 제가 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한국은 A4지를 사용하지만 캐나다는 레터 사이즈를 쓰잖아요. 그래서 레터 사이즈가 좀 작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작기 때문에 요거에 맞춰서 제가 포맷을 다시 해 놓은 게 있는데, 그래야지 프린트를 하더라도 그 프린트가 이 여기에 종이에 맞는 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출간한 이 논문이나 이런 것들이 다 유럽, 영국 쪽이기 때문에 거기는 다 A4지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A4지에 다 맞춰 가지고선 나와서 한국에서는 쉽게 프린트가 가능한데, 여기서 프린트를 하면은 이 사이즈가 줄어들어 가지고 뭐 글자가 좀 깨지기도 하고 안 보이는 부분도 있고 막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이 책을 인제 발간을 하면서 제가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에게 인제 피드백을 좀 받았는데, 그중에서 하나가 뭐였냐면은 발음하고 억양에 대한 게 짧게 "너무 짧게 돼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그러면은 인제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책으로 그냥 더 집어넣을까 하다가 생각을 한 게 뭐였냐면은, 이게 왜냐하면은 제 책자를 보시면은, 이 책을 읽어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여기다 놓고 인제 이야기를 한번 해 볼게요. 이거는 혼자 공부할 수 있는, 혼자 시작할 수 있는 공부를, 여기 인제 공부를이죠. 예.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쵸? 예. 그래서 사실상 대화의 상대가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내가 앉아서 영어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면서 이거를 익혀 나갈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고 나면 준비가 되면은 인제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내가 자신 있게 내 표현을 해 보기 시작하면서, 용기는 인제 필요하죠, 이럴 때. 용기를 내서 해 보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인제 그때 가서 부딪히는 이 장벽이 뭐냐면은 단어의 발음과 액센트예요. 이 저기 발음 그렇죠. 발음과 pronunciation 하고 액센트, 이 두 가지가 같이 인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발음하고 억양을 놓고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은 이걸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생각이 잘 들어오진 않죠. 예. 근데 제가 이 책에다가는 그 내용을 쓰지 않았던 이유가, 자세하게 쓰지 않았던 이유가, 왜냐면 이 근육의 움직임하고 단어마다 발음 나는 게 다 달라요, 영어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인제 제가 그 내용을 거기다 자세하게 쓰기가 어렵고, 인제 예를 들어 가지고 설명을 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발음을 할 수 있는 만큼 들리는 게 달라요. 그리고 내가 억양이 억양에 따라서 단어마다 액센트가 있고, 그런데 그 액센트를 어떻게 내가 발음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들리는 게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발음과 액센트가, 이 두 가지가 만족을 해 줘야 내가 어느 사람들과 대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미국 드라마를 보든, 뭐 아니면은 영어 노래를 듣든, 영어로 된 뭔가를 할 때, 그럴 때 들리는 양이 점점 늘거든요. 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완벽하게 다 듣고 다 이야기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예. 그걸 계속 늘려가는 것이 인제 공부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인제 생각을 한 게, 그러면은 이건 책자 형식이 아니라 이렇게 이 TV 똥덩이에서 공부를, 인제 영어 공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발음하고 액센트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억양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이 들어갈 수 있 저희 좀 아이디어라도 인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나 만들어 보자 해 가지고 제가 지금 이 방송을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 볼게요. 이 영어로 일단 그 억양을 액센트라고 하잖아요. 예. 이 액센트에 대한 거를 인제 놓고 이야기를 해 보면은 이게 한국말로 써 놓으면 어떻게 쓰냐면요. 제가 이거는 뭐 저 책자를 쓰면서 처음 알았는데 표준말이 악센트라고 쓰더라고요. 네. 그 한국어로 표기를 하면. 근데 악센트로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를 딱 들어보면 이게 음 뭐 "말은 된다."라고 해요. 근데 영어로 제가 발음을 할 때는 액센트지 악센트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액센트로 한국말로 써 놓으면은 뭐가 빠지냐면요. 이 C 발음의 강한 발음이 이게 빠져버려요. 예. 자, 그러니까 강한 발음이 빠져버리니까 오히려 악으로 하면 이게 강조가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쓰는 것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이 발음의 그런 어떤 특성을 알려주는 하나의 그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은 저는 해요.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 군 생활할 때 보면은 뭐 그 병들은 아니었지만 제가 인제 철책 15 사단 그 달동네라고 저희는 불렀는데 거기서 인제 군 생활을 다 했는데 거기서 저희 같은 그 병이 아니라 하사관 훈련에 들어간 사람들 보면은 이 대답이 예가 아니라 악입니다, 악. 예.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악을 쓰는구나.' 저는 인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랑 마찬가지로 실제로 액센트라고 할 때 이 C 발음은 강하게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액션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액 할 때 그 C 발음이 굉장히 강하고 굵게 나요. 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왜 굵게 나느냐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한국어 발음을 보면 한국어 발음하고 영어를 비교해 보면 이 한국어 발음이 그 한국어를 많이 쓰면 쓸수록 영어 발음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 이유를 인제 제가 물론 요 영상의 제목이 인제 그겁니다. 왜 영어 그 억양하고 발음 왜 어려운가 이거를 제가 제 제목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한국어를 쓸 때 보면은 발음이 어디서 나냐면은 이게 입 안쪽에서만 나는 거 아닙니다. 예, 이 목 안에서 이 목 근육도 같이 써요. 그런데 발음이 입 안에서 나는 것과 목 근육을 쓰는 게 차이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모음에서 나옵니다. 모음. 자음은 다 제가 생각하는 이 자음에서 나오는 발음은 다 이 안쪽, 구강 안쪽에서 인제 이 벌어지는 일이고 모음은 목의 근육까지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쭉 살펴보면 가나다라, 마바사 뭐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그거를 쭉 해 보면 다 입안에서 소리가 나요. 그런데 만약에 오, 요, 유, 우 이런 것들 으는 인제 이 성대에 있는 부분이 양옆으로 쫙 이렇게 벌어져야지 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소리가 높으면서 가늘게 날 수 있는 게 이 으라고 하는 발음인데 한국어로 이렇게 쭉 나열을 해 놓으면은 모음 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목의 근육을 쓰게 돼 있어요. 네. 그래야지만 소리가 정확하게 이 내가 생각하는 발음을 뚜렷하게 낼 수가 있고 억양도 거기에 따라서 한국어 억양도 거기에 따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투리를 쓰는 것도 이렇게 보면은 사투리 자체에서도 이 억양을 쓰면서 나오는 것들이 다 목 근육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자, 그런데 한국어를 이렇게 하다가 영어로 들어와서 발음하고 억양 때문에 고전을 면치 못하죠. 억양 같은 경우도 그렇고 발음도 그렇고 이거는 말 그대로 이 듣고 들은 거를 그대로 습득을 해 가지고 내가 따라할 수 있도록 계속 반복 훈련을 해야 되는 걸로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 원리를 알면 한글이 한국어에 적합하게 만들어졌다고 세종대왕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는 글자를 보면 한국어를 어떻게 발음을 할지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영어도 똑같아요. 글자와 언어가 이 발음이 되는 것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생소한 단어도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들이 발음 딱 보면은 그 억양서부터 발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죠. 그럼 그것과 이 한국 사람들은 죽으라고 반복을 해 가지고 듣고 훈련해서 따라 해야지 비슷하게나마 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경우에 따라서는 비슷하게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모음들이 A와 같은 거는 사실상 A는 목 안쪽에서 나요. 그래서 애플이라고 할 때 에라고 하는 발음을 하면 목 근육이 이 제가 지금 잡고 있는 성대 주변, 이게 아담스 애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아담스 애플 요 주변에서 있는 근육이 A를 발음할 때 강하게 나야 애플이라고 하는 것이 뚜렷하게 발음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A자 말고는 대부분의 그 모음들에서 이게 이 성대 그 주변의 근육을 움직이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인제 한국말하고 쪼끔 반대예요. 대신에 성대 근육을 많이 자극을 하면서 움직여야 되는 발음들이 어디 오느냐? 바로 이런 C라든가 D라고 하는 발음이라든가 이런 발음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물론 인제 조합에 따라서 이 발음이 목의 근육을 쓰느냐 입안의 근육을 쓰느냐가 차이가 나는데, D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도그라고 사람들은 인제 얘기를 하잖아요. 도그. 개를 이야기를 할 때 도그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도그라고 하는 발음을 하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는 '아 도그, 도그, 도그.' 이렇게 인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 사람 여기서 인제 대화를 시도를 하는데, 이렇게 대화를 하면 여기 네이티브 애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잘. 네. 개를 가지고 개를 옆에 놓고 "우리 개는 우리 my dog."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 알아들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냥 말로써 개라고 하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dog라고 표현을 하면 얘네들 못 알아들어요. 제가 그 실수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발음의 깊이를 따지면서 하면서, 그래 그 저희 애가 인제 영어가 오히려 인제 좀 편하게 받아들이는 언어라고 제가 인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인제 저희 아이한테도 물어가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물어가면서 그 결론을 내린 게 뭐냐? 이 도그는 입안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D가 이 목 안쪽에서 나는 소리예요. 그래서 dog 독으로 발음을 하든지 덕으로 발음을 하든지 이 목의 근육을 강하게 벌어들여 주면서 이 안쪽으로 끌어당기면서 이걸 소리를 내면 얘네들은 그냥 한 번에 알아들어요. 네. 실제로 그게 발음이 나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발음을 할 때 도그냐 더그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목의 근육을 써서 dog 하고 dog, dog, dog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둘 다, 이건 제가 테스트를 해 봤어요. 네이티브 같은 경우는 알아들어요. 예. 약간의 발음의 차이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으로 따지자면 사투리를 약간 섞어서 쓰느냐 안 쓰느냐의 차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의사 전달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왜? 이게 여기서 발음하는 이 네이티브 사람들이 발음하는 그 발음의 그 원리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인제 요렇게 놓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여기에 액센트와 그 문장에서 오는 intonation이라고 그러죠. intonation이라고 하는 그 억양이라고 하는 것까지, 억양? 억양은 액센트에 들어가지 않나요? 예, 아무튼 음의 높 뭐 문장을 이야기할 때 그 문장의 높낮이까지 가는 게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 단어 하나로 하는 게 인제 보통 합성어를 쓰는 것 중에 인 이 n자입니다. 컴패스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예. 요거를 놓고 이야기를 하면 요거를 인제 두 개가 합쳐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걸 가지고 발음을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 볼게요. 발음을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발음이 되냐면은 이 n이라고 하는 것이 발음이 들어가면 요거는 입 안에서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이 발음이 보통 인제 얘기할 때 엘리트 또는 일리트라고 얘기를 하죠. 일리트라고 얘기를 발음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트라고 발음하는 사람도 있고,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거는 인제 지역에 따라서도 실제로 발음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n자가 붙어 있죠. n자나 m자가 붙어 있죠. 그러면은 소리가 어디로 가면 목 안쪽으로 내려갑니다. 한국에서도 니은은
니은은 받침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한국어라고 해 가지고 이 자음이 이 목의 근육을 안 쓰는 건 아닙니다. 제가 고거는 뭐 빼놔서 그냥 설명이 쉽게 하려고 했던 거지만 실제로 받침이 들어가면 목의 근육을 써야 돼요. 예. 그런 상태로 해 가지고 발음을 내야 받침의 발음이 제대로 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 인제 한국말로 쉽게 쓰면은 N이라고 아니면은 뭐 제가 들은 걸로는 인에 가까운 소리가 나는데 encompass라고 하는 거를 소리를 낼 때 in 하고 내려가면 시작은 입안에서 나지만 n이 끝이 나는 게 이 목 안쪽이에요. 그리고 c가 시작이 되는 게 목 안쪽이에요. 그러면 encompass 이런 식으로 올라오거든요. p는 뭐 터뜨리는 소리니까 그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그러면은 요 두 개가 묘하게 갈라져요. 왜? 소리가 n하고 c하고 같은 장소에서 같이 소리를 내려고 그러면 요게 딱 떨어지게 돼 있어요. encom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제 사전에서 이렇게 쭉 보면은 발음 기호를 이렇게 보면요. 딱 갈라지는 부분들이 어떤 데냐면은 이게 같은 자리에서 발음을 해야 되는데 이 발음이 확 연결이 되지가 않는 경우 또는 발음이 시작은 목 근육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러니까 액션처럼 액 할 때 이 전체가 앞에 게 액이 이 밑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 위로 올라오는 경우 그러면은 강도가 두 개가 달라지면서 연결이 되면서 액센트가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것들이 연결이 되면 그게 인제 말을 할 때 음률 같은 것도 같이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발음을 하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는 이게 자꾸 내 그냥 발음 가지고서는 계속 반복하면서 '아 이걸 어떻게 발음하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뭐 그러면서 계속 듣고 따라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 발음에 취해서 자기가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인제 저는 어떻게 제안을 드리냐면은 이 발음을 할 때 내가 발음하는 훈련을 해 보고 그걸 녹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있으면은 그 단어를 내가 발음한 걸 녹음을 해 보고 요즘은 뭐 인터넷에 사전들 보면은 발음 해 주는 저희 사전들이 많잖아요. 예. 그러면은 거기에 놓고 발음이 어떻게 나는지를 딱 틀어 놓고 동시에 놓고 두 개를 동시에 틀어 내가 녹음한 것과 사전에서 나오는 거를 둘 다 동시에 딱 해 가지고 동시에 틀어 놓으면서 그거를 한번 액센트하고 발음 나는 걸 비교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를 어떻게 찾느냐면은 입안에서 나는 발음과 목을 써서 나는 발음들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이 발음이 나는지. 왜냐하면은 이 발음 중에는 C라고 하는 거 있죠? 바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입안에서 나요. 근데 salt라고 하는 발음은 이거는 S자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A랑 섞여서 이 목 쪽에서 소리가 나야 salt 발음이 제대로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찾아서 내가 어떤 식으로 발음할지를 하나하나 내가 스스로 해 보면서 그 방법을 찾으면 발음이 쉽게 교정이 돼요. 그리고 이 발음이 쉽게 교정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마 좀 놀라실 거예요. 이 드라마나 아무튼 뉴스나 이런 거를 특히 뉴스가 그렇죠. 뉴스나 다큐멘터리 저는 다큐멘터리를 좀 추천은 해요. 왜냐하면 뉴스하고 다큐멘터리가 좀 발음이 뚜렷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들으면서 '어 이런 것도 내 귀에 들리나? 예전엔 안 들렸는데 이게 들리네.'라고 하는 부분들을 금방 찾게 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발음하는 원리를 찾으면은 액센트와 그 발음이 어디서 나는지가 귀에 들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듣기 훈련은 제가 앞에서 인제 책자에서 듣기 훈련한 거는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따라하는 걸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거기다가 하나를 덧붙이는 거죠. 뭐냐면은 목의 근육이 움직이는 거를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 가면서 내 목의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고 발음이 날 때 혀나 입 앞의 근육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면서 어떻게 이 두 가지 이상의 단어가 합쳐졌을 때 액센트가 바뀌어 가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가면 발음하고 액센트라고 하는 거하고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쉽다는 걸 여러분들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인제 앞에서 시작할 때 말씀드린 이 책자
예, 이게 결국은 내가 혼자 공부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보통은 이게 언어 공부를 할 때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아 내가 얘기했는데 저 사람이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두려움인데, 그런 두려움이 오는 것 중에 그 하나가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발음하고 내가 표현하는 것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자에서 인제 그 실제로 다룬 내용은 뭐냐면은 내가 혼자서 공부하는 거예요, 혼자서.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준비가 해 가면서 써먹는 것. 그러면은 내가 공부해 놓은 거를 가지고 가서 써먹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용기가 더 좀 더 쉽게 나고, 거기다가 이제 발음과 액센트까지 장착을 하면 그러면은 이제 뭐 준비는 충분히 갖춰진다고 보죠. 그래서 저는 영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1년 정도면은 충분히 어느 정도 일반 일상생활을 하는 궤도에까지는 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 그 책자에 나온 방법과 제가 오늘 이 발음과 액센트에 대한 이 내용을 가지고 해 보시면 좀 더 많은 이 영어 공부를 훨씬 더 쉽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요 액센트하고 발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혼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에게 써먹어 가면서 이게 되나 안 되나를 따지기 이전에 내가 먼저 찾아보면서 내 발음이 어떤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 방법을 제가 제시를 해 드리는 거니까, 그 방법대로 하면은 제가 보장합니다. 열심히 제가 그 책에다가 적었죠. 하루에 한 문장씩만 늘려가도 1 년이면 365 개입니다. 그런데 이게 밖에서 듣고 또 내가 또 어쩔 수 없이 인제 떠들게 되고, 이런 공부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 정보까지 합쳐지면 사실상 그 1 년에 뭐 1000개 문장 이상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게 늘어가겠죠. 그러면은 일상에서 표현하는 웬만한 건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 액센트와 발음까지 인제 딱 갖춰지면 말 그대로 이제 게임 끝이죠. 예. 자, TV 똥똥이 오늘 이번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